당신이 누려야 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북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북한 인권 이야기 시간의 예린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인권 문제들 중에서 강제 노동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강제 노동이란 국가가 인민들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인민 개개인 또는 인민반이나 기업소 등 인민들의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하는 노동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잘 아시다시피 북한에는 아직도 이러한 강제 노동이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강제 노동을 부과함으로써 성장기에 필요한 학습과 정서 함양의 시간을 빼앗고 있다는 것입니다. 봄철과 가을철에 농촌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은 분명한 강제 노동입니다. 사회주의 건설에 학생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지만 결국에는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소년들의 노력을 착취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니 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학교에서 파철이나 파지를 모아오라는 거나 애화보리용으로 산나물이나 버섯, 토끼 가죽을 가져다 바치라는 과제를 부과하는 것은 분명히 국가가 학생들을 이용한 강제 노동의 한 방법입니다. 전 국가적인 군물 피해 같은 긴급한 시기에 전체 인민이 집에 있는 식량을 모은다는 거나 돈을 조금씩 모아서 국가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절 따라 어린이와 소년들에게 물자를 모아오라는 것은 결국 그들의 노력을 착취해 국가의 물자를 조달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생들에게까지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것으로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사회주의 나라에도 이러한 일은 없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북한의 아동들이 국가에 의해 강제 노동을 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북한의 인민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있는 것들 중에도 강제 노동에 해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민반에서는 가두 여성들이 사회주의 건설에 참여한다는 명분으로 노력동원됩니다. 또한 사로청원이나 직맹, 농군맹 등 각급 조직들에서는 그들대로 도로건설 공사나 집짓기, 강둑 보수공사 같은 작업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상급에서 내려온 지시를 어길 수 없고 각급 조직의 책임자나 지도원이 명령하고 감시해서 어쩔 수 없이 동원되는 공사를 하느라 인민들이 쉴 틈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로 포장에 들어가는 자재나 시멘트들도 알아서 조달해야 하고 물길 공사 같은 힘든 작업도 오직 사람의 힘으로만 해야 하므로 매우 힘든 일입니다. 이것 역시 당장 큰 물 피해가 나서 강둑을 건설하는 일 같은 공사에 인민들이 일도 나서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강제 노동이 아니지만 노력 동원이 수시로 있고 강제로 동원된다면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개인들이 작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거나 노동단련대 같은 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 북한의 노력 동원은 분명히 국가에 의한 강제 노동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동단련대와 집결소에서의 강제 노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언뜻 보면 죄인들이므로 가둬두고 일을 시키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지 도둑질이나 강도, 협잡, 강간 같은 파렴치한 죄를 지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감옥에 가두고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북한의 교화소에서 수감자에게 일을 시키는 것은 원칙에 있어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범죄자가 아닌 사람들을 감옥이 아닌 단련대나 임시 집결소에 가두고 노동을 시키는 것은 강제 노동에 해당되며 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재판을 통해 형벌이 확정될 때까지는 누구나 범죄자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즉 집결소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까지는 범죄자가 아니며
앞으로 재판을 통해서 판결이 날 대상들인 곳입니다. 또한 노동단련대는 범죄 행위로 보기 어려운 것을 두고 사람을 6개월까지 수용시켜 강제 노동을 시키는데 누가 보더라도 단련대 들어간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직장에 나가지 않았다고 범죄자 취급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단련대와 집결소에는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수시로 발생해서 더욱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루의 과제를 높이 정해주고 그것을 넘쳐 수행하도록 폭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사연입니다. 또 단련대에서는 밥도 주지 않고 단련생이 스스로 조달하도록 하고 있어 가난한 가정의 단련생은 여간 바쁜 게 아닙니다. 식사 문제에서 집결소의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번원들이 부업진에 하목진에 하면서 데리고 가서는 일은 일대로 세게 시키면서도 끼니마다 주는 밥은 겨우 통강냉이 밥에 염장배추, 소금국만을 주어 어떻게 일을 하며 배겨낸단 말입니까? 집결소에 수용된 사람들은 허약병에 걸릴 수밖에 없게 돼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단련대와 집결소에서의 강제 노동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아직 재판받지 않은 사람을 죄인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단련대와 집결소 수용자들일지라도 하루 3끼 식사만큼은 최소한 하루 600g의 식사와 부식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이미 1937년에 강제 노동을 금지하자는 협약을 맺었고 1957년도에는 국가에서 기업소와 개인들에게 내리먹이는 모든 종류의 강제 노동을 폐지하자는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북한도 한시라도 빨리 소년들에 대한 강제 노력 동원을 없애고 수시로 제기되는 인민들에 대한 노력 동원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단련대 제도를 개선하고 집결소에 수감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죄인 취급을 하지 말고 일반인들과 함께 대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자유북한 방송에서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북조선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북한 인권 이야기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